경찰서입니다. 신고하신 내용이 고속터미널 꽃 시장의 수상한 인물에 대한 건가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에 가경수 사장은 한 번 더 깊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네, 맞습니다. 3개월째 매일 새벽 4시에 나타나서 거액을 쓰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수상한가요? 새 돈만 사용하고요. 시든 꽃만 골라서 사가고 그것도 하루에 100만 원씩이나. 박 사장은 3개월 전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 할아버지가 이런 범죄 의혹의 중심에 서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었죠. 이곳 골든테일에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작은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신다면 여러분의 인생 여정에도 황금빛 추억과 따뜻한 위로가 함께하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서울 강남구 고속터미널 지하 1층 새벽 4시.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꽃도매 시장 입구에 형광등만이 차가운 빛을 뿌리고 있을 때 한 할아버지가 나타났습니다. 찢어진 회색 점퍼에 덧댄 고무신을 신고 허리를 잔뜩 굽힌 채 낡은 손수레를 끌고 오는 모습이었죠. 또 왔네. 꽃도매상 장미원의 사장 박영수는 한숨을 쉬며 할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60대 중반의 박 사장은 이 시장에서 20년째 장사를 하고 있었는데 3개월 전부터 이 할아버지가 매일같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어서 오세요, 할아버지. 박 사장이 인사하자 할아버지는 고개만 살짝 끄덕였습니다. 말수가 적은 분이었어요. 항상 같은 패턴이었죠. 인사도 간단하게, 볼일도 빠르게. 할아버지는 천천히 시장 안을 둘러봤습니다. 이른 시간이라 아직 문을 열지 않은 가게들이 많았지만 며칠 지난 꽃들을 정리하는 상인들의 모습이 보였어요. 저기요. 할아버지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작고 허스트했어요. 시든 꽃들 있나요? 박 사장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처음 들어보는 요청이었거든요. 시든 꽃이요? 있긴 한데 그런 걸 왜? 얼마예요? 할아버지는 박 사장의 말을 자르며 물었습니다. 급한 건 아니었지만 불필요한 대화는 원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박 사장은 뒤쪽 창고를 가리켰습니다. 어제와 이틀 전에 들어온 꽃들 중 시들기 시작한 것들이 따로 모아져 있었거든요. 원래는 처분하거나 헐값에 넘기는 것들이었죠. 저기 카네이션이랑 장미, 백합, 다 해서 한 50만 원어치 정도 될 텐데요. 근데 정말 괜찮으세요? 이미 시들기 시작한 거라. 다 가져갈게요. 할아버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낡은 지갑에서 돈다발을 꺼냈어요. 박 사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빳빳한 새 돈이었거든요. 이상하네. 박 사장이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저런 초라한 차림에 왜 새 돈을 갖고 다니는 걸까요? 그것도 꽤 큰 액수를요. 할아버지는 정확히 50만 원을 세어 건네며 말했습니다. 포장은 안 해도 돼요. 그냥 손수레에 실어만 주시면. 박 사장과 직원들이 함께 시든 꽃들을 손수레에 실었습니다. 꽤 많은 양이었어요. 카네이션 200송이, 장미 150송이, 백합 100송이. 손수레가 가득 찰 정도였죠. 이렇게 많이 가져가서 뭘 하실 거예요? 박 사장의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만 살짝 숙여 인사하고는 손수레를 끌고 사라졌습니다. 참 이상한 분이네. 박 사장은 할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음 날도 같은 시간, 할아버지가 나타났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차림, 똑같은 손수레를 끌고 말이죠. 또 오셨네요. 박 사장이 반가운 듯 인사했습니다. 어제 5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으니 나쁠 건 없었거든요. 시든 꽃 있어요? 똑같은 질문이었습니다. 박 사장은 이미 준비를 해놨어요. 어차피 버릴 꽃들이니까 미리 따로 모아둔 거죠. 네. 어제보다 더 많이 있어요. 70만 원어치 정도 될 것 같은데요. 다 가져갈게요.
역시 똑같은 대답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또다시 새 돈을 꺼내 정확히 70만 원을 건넸어요. 이틀, 사흘이 지나면서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정말 매일 새벽 4시에 나타나서 시든 꽃들을 모두 사갔어요. 적게는 50만 원, 많게는 100만 원어치까지. 사장님, 저 할아버지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젊은 직원 김민수가 박 사장에게 속삭였습니다. 왜? 돈이 항상 새 돈이잖아요. 그것도 많은 양을. 그런 초라한 차림인데 박 사장도 그게 궁금했습니다. 폐지를 줍는 것 같은 차림의 할아버지가 어떻게 매일 그런 거액을 쓸 수 있는 걸까요? 그리고 시든 꽃만 골라서 사가잖아요. 싱싱한 꽃도 많은데. 민수의 말이 맞았습니다. 보통 꽃을 사는 사람들은 예쁘고 싱싱한 꽃을 고르기 마련인데 이 할아버지는 오히려 시든 꽃만 찾았어요. 일주일이 지났을 때쯤 다른 꽃가게 사장들도 할아버지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야, 박 사장, 그 할아버지 또 왔더라? 옆 가게 꽃향기의 사장 이정숙이 물었습니다. 응, 오늘도 80만 원어치 사갔어. 그 사람 정체가 뭐야? 매일 그렇게 많이 사가서 뭘 하는 거지? 이 사장의 물음에 박 사장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도 모르겠어.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해. 그때 튤립하우스의 사장 김철수가 다가왔습니다. 너희도 그 할아버지 얘기하는 거야? 나도 궁금해 죽겠어. 철수 형도 봤어? 당연하지. 매일 새벽에 오잖아. 근데 정말 이상한 게 꽃을 사고 나서는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어. 김 사장이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한번 몰래 따라가 봤거든. 그런데 시장 밖으로 나가더니 갑자기 골목길로 사라지더라고. 그 다음부터는 못 봤어. 상인들 사이에서 할아버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갔습니다. 매일 100만 원 가까운 돈을 쓰면서도 정체를 드러내지 않는 신비로운 인물이었거든요. 혹시 장례식장이랑 연결된 건 아닐까? 이 사장이 추측했습니다. 시든 꽃을 대량으로 사간다면 그럴 가능성이 높지. 하지만 장례식장에서도 시든 꽃을 쓰겠어? 박 사장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요즘은 장례 비용 때문에 그런 것도 쓴다던데. 어차피 하루 이틀 쓰고 버릴 건데. 하지만 여전히 석연치 않았습니다. 장례식장 직원이라면 굳이 이렇게 개인적으로 올 필요가 있을까요? 그것도 매일 새벽에 말이죠. 이틀 후, 터미널 경비실에 박경비가 꽃가게들을 찾아왔습니다. 사장님들, 잠깐만요. 60대 후반의 박경비는 이 터미널에서 10년째 일하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세요? 그 할아버지 말인데요. 꽃 사가는 분 말이에요. 상인들의 눈빛이 집중됐습니다. 왜요? 뭔가 아세요? 제가 매일 새벽 근무를 하잖아요. 그분이 꽃을 사고 나서 어디로 가는지 봤거든요. 어디로 가는데요? 3번 출구로 나가서 버스를 타요. 472번 마을버스. 박경비의 말에 상인들이 웅성거렸습니다. 472번 버스요? 그게 어디로 가는 버스인데요? 성북구 쪽이에요. 종점이 기름동이고, 기름동, 서울 북부의 오래된 주거지역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할아버지가 그 많은 꽃을 가지고 뭘 하는 걸까요? 그리고 또 이상한 게 있어요. 박경비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분이 꽃을 실은 손수레를 버스에 태우는 걸 봤는데 기사님이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마치 매일 보던 일인 것처럼. 이제 상인들의 호기심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분명히 뭔가 있었어요. 일반적이지 않은 뭔가가. 2주가 지나자 할아버지는 이미 시장의 화제 인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새벽 4시가 되면 상인들은 자연스럽게 그를 기다리게 되었어요. 오늘은 얼마나 사가실까? 어제 100만 원어치 사갔으니까 오늘은 좀 적게 사가시지 않을까? 하지만 할아버지는 변함없이 나타나서 변함없이 많은 양의 시든 꽃을 사갔습니다. 벌써 2주 동안 총 1,400만 원어치의 꽃을 구입한 셈이었어요.
이건 정말 이상해. 박 사장이 매출 장부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2주 만에 할아버지 한 사람이 자신의 한 달 매출에 맞먹는 돈을 썼거든요. 오후 상인들은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총 5개 꽃가게 사장들이 모여 앉았어요. 이제 더 이상 그냥 지켜볼 수만은 없을 것 같아. 이 사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왜? 장사가 잘 되는 거 아냐? 김 사장이 반문했지만 이 사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아니야. 뭔가 석연치 않다고. 저런 차림의 할아버지가 어떻게 매일 그런 거액을. 혹시 불법적인 돈은 아닐까? 박 사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무슨 돈 세탁이라던가 아니면 다른 범죄와 연관된. 상인들은 침묵했습니다. 생각해보니 그럴 가능성이 없지 않았어요. 새 돈만 사용하는 것, 정체를 숨기는 것, 매일 같은 시간에 나타나는 것까지. 그런데 돈 세탁을 시든 꽃으로 해? 요즘은 방법이 워낙 다양하다던데. 물건을 사고 파는 방식으로도 돈을 깨끗하게 만든다고 하잖아. 상인들의 걱정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만약 정말로 불법적인 일과 연관된 거라면 자신들도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었거든요. 내일 한번 더 지켜보자. 그래도 이상하면. 이 사장이 말을 흐렸지만 모두가 그 다음 말을 알고 있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한다는 뜻이었죠. 다음 날 새벽 꽃시장은 평소와 다른 긴장감에 쌓여 있었습니다. 파출소에서 나온 김순경과 박순경이 시장 한쪽에 자리를 잡고 있었거든요. 혹시 안 오면 어떡하지? 박 사장이 불안해했습니다. 어제 1시간 늦게 왔던 할아버지가 오늘은 아예 안 올 수도 있었어요. 올 거야. 매일 왔는데. 이 사장이 대답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도 확신은 없었습니다. 새벽 4시가 되자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시장 입구로 향했습니다. 김순경은 신문을 펼쳐들고 자연스럽게 대기하고 있었어요. 4시 10분. 드디어 할아버지가 나타났습니다. 오늘은 평소보다 조금 늦었지만 여전히 같은 모습이었어요. 어서 오세요. 박 사장이 평소처럼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긴장하고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시든 꽃들을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꽤 많은 양이 있었어요. 80만 원어치 있나요? 네, 있습니다. 박 사장이 대답하며 꽃들을 손수레에 싣기 시작했습니다. 김순경은 신문 뒤에서 할아버지를 관찰하고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돈을 지불하는 순간 김순경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역시 새 돈이었거든요. 그것도 상당한 액수의. 할아버지, 실례합니다. 김순경이 할아버지에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인근 파출소 소속 김순경입니다. 할아버지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경찰의 등장에 당황한 것 같았어요. 무슨 일이신가요? 몇 가지 여쭤볼 게 있어서요. 시간 좀 내주실 수 있나요? 할아버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는 손수레를 붙잡으며 말했어요. 저는 급한 일이 있어서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그냥 간단한 질문 몇 개만요. 김순경의 말투는 정중했지만 단호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어쩔 수 없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매일 이곳에서 꽃을 구매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어떤 용도로 사용하시는 건가요? 그건 개인적인 일이라서. 할아버지가 말을 흐렸습니다. 개인적인 일이라고 하시면 남에게 말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김순경은 할아버지의 태도에서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할아버지, 저희는 단지 확인차 묻는 것뿐입니다. 혹시 불법적인 일과 관련이 있는 건 아니시죠? 불법적인 일이라뇨?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매일 이렇게 거액을 현금으로 지불하시고 새 돈만 사용하시는 것이 조금 이상해서요. 할아버지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정말 개인적인 일입니다. 법에 어긋나는 일은 전혀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럼 어떤 일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건
죄송하지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김순경은 할아버지의 완강한 태도에 의심을 품었습니다. 정말로 정당한 일이라면 굳이 이렇게 숨길 이유가 없었거든요. 할아버지, 협조해 주시지 않으면 저희도 어쩔 수 없이 다른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다른 방법이라뇨? 공식적인 조사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할아버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제발,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곧 모든 게 끝날 거예요. 곧 끝난다고요? 네, 얼마 남지 않았어요. 할아버지의 말은 더욱 의심스러웠습니다. 마치 어떤 계획을 실행 중인 것처럼 들렸거든요. 김순경은 할아버지의 인적사항을 확인했습니다. 이름은 최영수, 나이는 72세였어요. 주소는 성북구 기름동의 한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계속 확인할 예정이니까 접수 부탁드려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둘러 손수레를 끌고 떠났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빠른 걸음이었어요. 어떻게 보세요? 박 사장이 김순경에게 물었습니다. 확실히 뭔가 숨기고 있네요. 정상적인 꽃 구매라면 굳이 그렇게 비밀스럽게 할 이유가 없거든요. 김순경의 대답에 상인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역시 뭔가 수상한 일이었던 거예요. 앞으로 더 주의 깊게 지켜봐 주세요. 이상한 점이 있으면 바로 연락 주시고요. 김순경이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떠난 후 상인들은 다시 모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봤지? 완전히 당황하더라. 뭔가 확실히 숨기고 있어. 곧 끝난다고 했는데 그게 뭘 의미하는 걸까? 상인들의 의심은 더욱 커졌습니다. 그날 오후 터미널 경비실의 박경비가 꽃가게들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평소보다 심각했어요. 사장님들,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무슨 일이세요? 박 사장이 물었습니다. 그 할아버지 말인데요. 오늘 오후에 또 다른 분이 와서 물어보더라고요. 다른 분이요? 네, 40대 중반 정도 되는 남자분이었는데 할아버지에 대해 자세히 물어보더라고요. 상인들의 표정이 긴장됐습니다. 어떤 걸 물어봤는데요? 매일 몇 시에 오는지, 어떤 꽃을 사가는지, 얼마나 사가는지, 그런 걸 다 물어보더라고요. 박경비의 말에 상인들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혹시 그 사람도 수상하지 않았어요? 그게 좀 이상했어요. 할아버지를 찾는다기보다는 마치 감시하는 것 같더라고요. 감시요? 네. 그리고 할아버지가 버스를 타는 곳까지 자세히 물어보고 갔어요. 이제 상황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할아버지뿐만 아니라 그를 찾는 다른 사람까지 나타난 것이었어요. 혹시 조직적인 일인 건 아닐까? 이 사장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여. 혼자서는 이렇게 큰 일을 할 수 없잖아. 상인들은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단순한 개인의 이상한 행동이 아니라 더 큰 조직이 관련된 일일 수도 있었거든요. 다음 날 새벽, 할아버지는 평소보다 더 일찍 나타났습니다. 새벽 3시 30분이었어요. 일찍 오셨네요. 박 사장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좀 급해서요.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다급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리고 평소와 달리 자꾸 주변을 두리번거렸어요. 혹시 무슨 일이라도? 아니에요. 그냥 빨리 가야 해서요. 할아버지는 평소보다 더 많은 양의 꽃을 샀습니다. 120만 원어치나 되는 양이었어요. 돈을 지불할 때도 평소와 달랐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거든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하지만 할아버지의 모습은 전혀 괜찮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뭔가에 쫓기는 사람처럼 불안해 보였어요. 꽃을 손수레에 싣는 동안에도 할아버지는 계속 시계를 봤습니다. 마치 정해진 시간 안에 어딘가에 도착해야 하는 것처럼. 그럼 저는 이만. 할아버지가 서둘러 떠나려 하는데 갑자기 40대 남자가 시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어제 박경규가 말했던 그 남자였어요. 할아버지와 남자가 눈이 마주쳤습니다. 할아버지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굳어졌어요. 남자는 할아버지에게 다가가더니 작은 목소리로 뭔가 말했습니다. 너무 작아서 상인들은 들을 수 없었어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남자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더욱 급하게 손수레를 끌고 시장을 떠났어요. 남자도 할아버지를 따라 나갔습니다. 이거 완전히 수상한데? 박 사장이 중얼거렸습니다. 저 남자가 할아버지를 감시하고 있는 게 확실해. 이 사장도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혹시 할아버지가 위험에 처한 건 아닐까? 아니면 함께 뭔가 나쁜 일을 하고 있는 거거나. 상인들은 즉시 김순경에게 연락했습니다. 순경님, 이상한 일이 또 생겼어요. 김순경은 상인들의 설명을 듣고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 남자도 확인해 봐야겠네요. 혹시 차량 번호나 특징을 기억하세요? 차는 없었던 것 같고요. 키가 175cm 정도의 검은색 점퍼를 입고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내일도 오면 바로 연락 주세요. 하지만 다음 날 할아버지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3주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았던 할아버지가 갑자기 오지 않은 것이었어요. 이상해. 왜 안 올까? 어제 그 남자와 만난 후부터 뭔가 달라졌어. 상인들은 불안해했습니다. 혹시 할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요? 이틀, 사흘이 지나도 할아버지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정말 뭔가 일이 터진 것 같은데? 박 사장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순경님에게 연락해보자. 김순경은 상인들의 신고를 받고 즉시 할아버지의 주소지로 향했습니다. 성북구 기름동의 다세대 주택 1층에 할아버지가 살고 있다고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집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웃들에게 물어봐도 며칠째 본 적이 없다고 했어요. 이상하네요. 갑자기 사라진 것 같은데. 김순경은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할아버지가 다시 나타난 것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다시 나타난 할아버지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여전히 찢어진 점퍼와 덧댄 고무신을 신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깊은 피로와 초조함이 묻어났어요. 할아버지, 일주일 동안 어디 계셨어요? 박 사장이 반가우면서도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좀 바쁜 일이 있었어요. 할아버지의 대답은 여전히 애매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서 무언가 달라진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오늘도 꽃을 사실 거죠? 네. 하지만 오늘은 평소보다 더 많이 필요해요. 할아버지가 시장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어요. 얼마나요? 있는 시든 꽃 전부요. 박 사장이 놀랐습니다. 오늘 준비된 시든 꽃은 200만 원어치가 넘었거든요. 전부라고요? 그럼 200만 원이 넘는데. 괜찮아요. 할아버지는 큰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평소보다 훨씬 두꺼운 돈다발이었어요. 상인들이 시든 꽃들을 모두 손수레에 싣는 동안 할아버지는 계속해서 시장 입구를 살폈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경계하는 것처럼. 할아버지, 혹시 무슨 문제라도 있으세요? 이 사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할아버지가 말을 하던 중 갑자기 시장 입구에 검은색 승용차가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2명의 남자가 내렸어요. 할아버지는 그들을 보자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급히 가봐야 해서. 할아버지가 서둘러 돈을 지불하려 했지만 손이 너무 떨려서 지폐를 제대로 셀 수가 없었어요. 2 남자가 시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할아버지를 발견하고는 천천히 다가왔어요. 최영수 씨 맞죠? 한 남자가 정중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대답하지 않고 더욱 급하게 돈을 세려 했습니다.
잠깐만 얘기 좀 하시죠. 다른 남자가 할아버지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그리 거칠지는 않았지만 거부할 수 없다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급한 일이 있어서.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상인들은 긴장한 채로 상황을 지켜봤어요.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최 씨, 약속하신 날짜가 내일까지잖아요. 준비는 다 되셨겠죠? 첫 번째 남자의 말에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거의 다 됐어요. 조금만 더 시간은 충분히 드렸습니다.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됐어요. 두 번째 남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박 사장은 이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걸 느끼고 몰래 김순경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긴급 상황. 시장으로 와주세요. 알겠습니다. 내일 오전에 뵙죠. 할아버지가 마지못해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그럼 내일 오전 10시에 약속 장소에서 만나시죠. 절대 늦지 마세요. 두 남자가 떠난 후 할아버지는 한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박 사장이 다가가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 하지만 할아버지의 모습은 전혀 괜찮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들이 누구예요? 뭔가 위험해 보였는데. 아니에요. 그냥 아는 사람들이에요. 할아버지는 서둘러 200만 원을 지불하고 꽃을 실은 손수레를 끌고 떠났습니다. 하지만 평소와 달리 자꾸 뒤를 돌아보며 가더라고요. 10분 후 김순경이 도착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상인들은 방금 전 일어난 일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두 명의 남자가 할아버지를 찾아왔는데 뭔가 약속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내일 오전 10시에 만난다고 했고요. 김순경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혹시 그 남자들의 차량 번호를 봤나요? 네. 서울 12가 3456이었어요. 박 사장이 미리 메모해 둔 번호를 알려줬습니다. 좋아요.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순경은 무전기로 차량 조회를 요청했습니다. 곧 결과가 나왔어요. 렌터카네요. 어제 빌린 차량이고 빌린 사람은 이상한데 가짜 신분증을 사용한 것 같아요.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수사해야겠어요. 할아버지가 위험에 처할 수도 있겠네요. 김순경은 즉시 상부에 보고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경찰은 할아버지를 보호하기 위한 작전을 준비했습니다. 김순경과 박순경, 그리고 형사과에서 파견된 이 형사까지 총 3명이 투입되었어요. 하지만 오전 10시가 되어도 할아버지는 꽃시장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네요. 평소에는 새벽에 오는데 박 사장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어제 그 남자들과 10시에 만난다고 했으니까 그 약속을 지키러 간 것 같아요. 김순경이 대답했습니다. 그럼 할아버지가 위험한 건 아닌가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추적 중이에요. 이 형사가 무전기를 통해 상황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기름동 주변에서 할아버지로 추정되는 인물이 목격되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어디서요? 기름역 근처 다세대 주택 단지입니다. 경찰팀은 즉시 현장으로 출발했습니다. 상인들도 걱정이 되어 함께 따라갔어요. 기름동에 도착하자 정말로 할아버지의 손수레가 한 건물 앞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저기 검은색 승용차도 있네요. 박 사장이 가리킨 곳에 어제 그 차가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조심해서 접근하겠습니다. 이 형사가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김순경과 박순경은 건물 뒤쪽을 감시했어요. 건물은 4층짜리 다세대 주택이었는데 1층에서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약속대로 마지막입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였어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말 잘해주셨어요.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형사는 조심스럽게 창문을 통해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방 안은 온통 꽃으로 가득했습니다. 벽에도, 바닥에도, 심지어 천장에까지 꽃들이 장식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침대들이 여러 개 놓여 있었죠. 침대에는 몸이 불편해 보이는 사람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노인들도 있고 젊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모두 매우 약해 보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오늘 가져온 꽃들을 하나하나 침대 머리맡에 놓아주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이전에 볼 수 없었던 따뜻한 미소가 있었습니다. 어르신, 정말 감사합니다. 침대에 누워있던 젊은 여성이 할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덕분에 매일 예쁜 꽃을 볼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하죠. 할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이 형사는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이곳은 호스피스 시설이었어요. 임종을 앞둔 사람들이 마지막 시간을 보내는 곳이었죠. 그리고 어제 왔던 두 남자는 이 시설의 직원들이었습니다. 할아버지를 위협한 게 아니라 마지막 날이라서 인사를 나눈 것이었어요. 최영수님, 정말 3개월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설 원장으로 보이는 남자가 할아버지에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내일부터는 더 이상 꽃을 가져올 필요가 없으니까 이제 좀 쉬세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지막으로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정말 보람 있는 시간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이 형사는 급히 밖으로 나가 다른 경찰들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범죄가 아니었어요. 할아버지가 호스피스 시설에 꽃을 기증하고 있었던 거예요. 김순경과 박순경도 놀랐습니다. 정말요? 네. 3개월 동안 매일 시든 꽃을 사서 임종 환자들에게 나눠주고 있었던 거예요. 상인들도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완전히 오해한 거네요? 박 사장이 부끄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호스피스 시설이라 그래서 시든 꽃을 사간 거구나. 이 사장이 무릎을 쳤습니다. 시든 꽃도 누군가에게는 마지막 위로가 될 수 있으니까. 30분 후 할아버지가 호스피스 시설에서 나왔습니다. 빈손 수레를 끌고 있는 그의 얼굴에는 뿌듯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어요. 할아버지, 김순경이 다가가 불렀습니다. 할아버지는 경찰을 보고 놀랐습니다. 자신이 의심받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저는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닙니다. 할아버지가 급히 해명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해했어요. 김순경이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좋은 일을 하고 계신 거였군요. 할아버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냥 할 수 있는 일을 한 것뿐이에요. 하지만 매일 그렇게 많은 돈을 어떻게 마련하신 거예요? 박 사장이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잠시 망설이더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3개월 전에 제 아파트를 팔았어요. 오래 살던 곳이었는데 혼자 살기에는 너무 넓더라고요. 그래서 그 돈으로? 네, 작은 원룸으로 이사하고 남은 돈으로 꽃을 사게 된 거예요. 할아버지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사실은 제 아내가 5년 전에 암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때도 호스피스 시설에서 마지막 시간을 보냈죠. 모든 사람들이 조용히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내가 그때 말했어요. 꽃이 있으니까 마음이 평화롭다고, 죽음도 두렵지 않다고.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도 아내처럼 마지막에 꽃을 보며 평화로웠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이 형사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시든 꽃만 사신 거예요? 싱싱한 꽃은 너무 비싸서 매일 사기 어려웠어요. 그리고 시든 꽃도 누군가에게는 아름답게 보일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할아버지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감동받았습니다. 마지막을 앞둔 분들은 꽃이 시들었는지 싱싱한지보다는 누군가 자신을 생각해서 가져다 준 마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상인들은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들이 의심한 할아버지는 사실 천사 같은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할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박 사장이 깊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희가 완전히 오해했어요. 괜찮아요. 이해해요. 할아버지가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 보기에는 이상할 만했으니까요. 그때 호스피스 시설의 원장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최영수님, 아직 안 가셨네요. 네. 잠깐 얘기할 일이 있어서요. 원장은 경찰과 상인들을 보고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혹시 이분들이 최영수님을 의심하셨던 분들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김순경이 대답했습니다. 최영수님은 정말 천사 같은 분이에요. 원장이 할아버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3개월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매일 꽃을 가져다 주셨어요. 우리 환자분들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르세요. 그렇군요. 상인들은 더욱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특히 어린 환자들이 최영수님을 할아버지라고 부르며 정말 좋아해요. 원장의 말에 할아버지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저도 그 아이들 덕분에 행복했어요.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오시지 않는다고요? 이 사장이 물었습니다. 네. 아파트 판 돈을 다 썼거든요. 할아버지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3개월이면 충분히 긴 시간이었어요. 이제 그만해야죠. 하지만 상인들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꽃시장에 모든 상인들이 모였습니다. 총 5개 가게 사장들이 한자리에 앉았어요.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 박 사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 좋은 일을 하시는 분을 의심하다니. 이제라도 뭔가 도와드려야 하지 않을까? 이 사장이 제안했습니다. 맞아. 할아버지 혼자서는 더 이상 계속하기 어려우실 테니까. 김 사장도 동의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도울까? 우리가 조금씩 꽃을 무료로 드리면 어떨까? 박 사장의 제안에 모든 상인들이 동의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어차피 시든 꽃들은 버리는 것들이니까. 할아버지께 말씀드려보자. 다음날 새벽, 상인들은 할아버지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오지 않았어요. 이제 안 오시는 것 같은데. 그럼 우리가 직접 찾아가자. 상인들은 기름동의 호스피스 시설로 향했습니다. 도착해보니 할아버지가 빈손으로 시설 앞에 서 있었어요. 꽃이 없으니 들어가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 박 사장이 불렀습니다. 사장님들이 여기를 어떻게? 할아버지를 도우러 왔어요. 상인들은 각자 준비해온 꽃들을 꺼냈습니다. 시든 꽃들이었지만 정성스럽게 포장되어 있었어요. 이걸 어떻게? 할아버지가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매일 조금씩 준비해 드릴게요. 더 이상 혼자서 하실 필요 없어요. 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날부터 꽃시장 상인들은 매일 조금씩 시든 꽃들을 모아 할아버지에게 전달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꽃들을 호스피스 시설에 가져다 주며 계속해서 봉사활동을 했어요. 한 달이 지나자 이 이야기는 지역 신문에 실렸습니다. 시든 꽃에 담긴 따뜻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요. 기사를 본 시민들이 하나둘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는 꽃을 기증하고 어떤 이는 성금을 보냈어요. 호스피스 시설의 원장은 말했습니다. 최영수님 덕분에 우리 시설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환자분들의 얼굴에 미소가 늘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운영도 훨씬 수월해졌어요. 할아버지는 여전히 매일 호스피스 시설을 찾았습니다. 이제는 꽃뿐만 아니라 환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중요한 일이 되었어요. 할아버지, 오늘은 어떤 꽃을 가져오셨어요? 어린 환자가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예쁜 장미를 가져왔단다. 할아버지가 시든 장미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와, 정말 예뻐요. 아이의 눈에는 그 시든 장미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으로 보였습니다. 6개월이 지난 어느 봄날, 꽃시장에는
특별한 현판이 걸렸습니다. 나눔 꽃시장이라는 이름이었어요. 이제 이곳은 단순한 도매시장이 아니었습니다. 시든 꽃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는 특별한 곳이 되었죠. 사장님, 오늘도 호스피스용 꽃 준비됐나요? 새로운 자원봉사자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동참하게 된 젊은이였어요. 네, 여기 있어요. 박 사장이 정성스럽게 포장된 꽃들을 건네주었습니다. 이제는 할아버지만 호스피스 시설에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다른 자원봉사자들이 교대로 꽃을 전달했어요. 할아버지가 시작하신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이사장이 감격스럽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여전히 매주 2번은 호스피스 시설을 찾았습니다. 이제는 꽃을 가져다 주는 것보다 환자들과 대화하는 시간이 더 많았어요. 최영수님, 덕분에 우리 시설이 희망의 집이라는 별명이 생겼어요. 원장이 할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환자분들도 예전보다 훨씬 밝아지셨고, 가족들도 자주 찾아오세요. 그게 다 꽃 덕분인가요?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꽃도 있지만 무엇보다 할아버지의 마음 때문이에요. 사랑받고 있다는 걸 느끼니까 모든 게 달라져 보이는 거죠. 그날 오후 한방송국에서 취재진이 찾아왔습니다.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싶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특별한 일을 한 게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카메라 앞에서 말했습니다. 그냥 제 아내가 좋아했던 꽃을 다른 분들과 나누고 싶었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 작은 마음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냈잖아요. 기자가 말했습니다. 시든 꽃도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셨어요. 할아버지는 호스피스 시설의 한 방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계신 분들을 보세요. 꽃을 받을 때마다 눈빛이 달라져요. 마치 살아있다는 걸 다시 느끼는 것 같아요. 카메라는 환자들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침대 머리맡에 놓인 꽃을 바라보며 미소 짓는 사람들의 얼굴이었어요. 꽃은 시들어도 마음은 피어납니다. 할아버지의 마지막 말이 다큐멘터리의 제목이 되었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전국에서 비슷한 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각 지역의 꽃시장에서 시든 꽃을 모아 병원이나 요양원에 전달하는 운동이 퍼져나간 거예요. 할아버지, 전국에서 연락이 와요. 박 사장이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부산에서도 대구에서도 똑같은 일을 시작했다고 해요. 할아버지는 놀라면서도 기뻤습니다. 정말요? 네. 할아버지가 시작하신 일이 전국으로 퍼져나가고 있어요. 1년 후, 할아버지는 시장에서 명예 시민상을 받았습니다. 작은 개인의 선행이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이유에서였어요. 이 상은 제가 받을 자격이 없어요. 할아버지가 시상식에서 말했습니다. 진짜 주인공은 여기 계신 꽃시장 사장님들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호스피스 시설에서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계신 모든 분들이에요. 박 사장과 다른 상인들이 무대로 올라왔습니다. 저희는 처음에 할아버지를 의심했어요. 박 사장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오해가 풀린 후 깨달았어요. 진짜 아름다운 건 완벽한 꽃이 아니라 꽃을 주고받는 마음이라는 거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날 저녁, 할아버지는 호스피스 시설을 찾았습니다. 오늘도 여러 자원봉사자들이 가져온 꽃들로 강 안이 가득했어요. 할아버지, 오셨네요. 한 할머니 환자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네, 오늘도 인사드리러 왔어요. 할아버지 덕분에 제 인생 마지막이 이렇게 아름다울 줄 몰랐어요. 할머니가 침대 머리맡에 카네이션을 가리켰습니다. 이 꽃을 보면 제가 누군가에게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걸 느껴져요. 할아버지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할머니도 누군가를 많이 사랑하셨을 거예요. 그럼요. 자식들, 손자들. 하지만 그 사람들도 바쁘니까 자주 못 와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매일 이렇게 꽃을 가져다 주시니까 외롭지 않아요. 그날 밤, 할아버지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내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여보, 나 잘했죠? 무덤 앞에 시든 꽃 한 송이를 놓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좋아했던 꽃을 많은 사람들과 나눴어요. 그분들이 정말 기뻐해요. 바람이 불어 꽃잎이 살랑거렸습니다. 마치 아내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처음엔 혼자였는데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해요. 시장 사장님들도, 자원봉사자들도, 심지어 전국의 사람들도요. 할아버지는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시든 꽃도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다는 걸 당신이 가르쳐 줬어요.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말이에요. 2년이 지난 지금 서울 강남의 고속터미널 꽃시장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입구에는 작은 액자가 걸려 있어요. 꽃은 시들어도 마음은 피어납니다. 매일 새벽이면 자원봉사자들이 모여듭니다. 시든 꽃들을 정성스럽게 포장해서 시내 곳곳의 병원과 요양원, 호스피스 시설에 전달하기 위해서죠. 할아버지는 여전히 매주 2번 호스피스 시설을 찾습니다. 이제 77세가 된 그의 걸음은 예전보다 느려졌지만 얼굴에는 항상 따뜻한 미소가 있어요. 할아버지, 오늘은 무슨 꽃이에요? 어린 환자가 물으면 할아버지는 항상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늘은 특별한 꽃이야.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담긴 꽃이란다. 그리고 시든 꽃을 건네며 말을 이어갑니다. 이 꽃이 시들어 보여도 너를 생각하는 마음은 싱싱하단다. 아이는 그 꽃을 받으며 환한 미소를 짓습니다. 그 미소 속에서 할아버지는 아내를 봅니다. 그리고 자신이 사랑했던 모든 사람들을 봅니다. 박 사장과 다른 상인들도 이제는 시든 꽃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이걸 그냥 쓰레기라고 생각했는데 박 사장이 시든 장미를 들며 말합니다. 이제 보니까 이것도 누군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 되는구나. 맞아요. 중요한 건 꽃의 상태가 아니라 마음이었네요. 이 사장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오늘도 시장 한쪽에서는 젊은 자원봉사자들이 꽃을 포장하고 있습니다. 대학생부터 직장인까지 할아버지의 이야기에 감동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일을 하면서 삶을 보는 관점이 바뀌었어요. 한 대학생이 말합니다. 버려질 뻔한 것도 누군가에게는 큰 의미가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멀리서 할아버지가 빈 손수레를 끌고 오는 모습이 보입니다. 오늘도 호스피스 시설에서 따뜻한 시간을 보내고 돌아오는 길이에요. 할아버지, 자원봉사자들이 반갑게 인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아니에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였어요. 할아버지의 대답은 언제나 같습니다. 해가 저물어가는 시장. 하루의 일을 마친 상인들이 하나둘 집으로 향합니다. 박 사장은 문을 닫으며 입구의 액자를 바라봅니다. 꽃은 시들어도 마음은 피어납니다. 3년 전 의심으로 시작된 이야기가 이제는 희망과 사랑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시든 꽃 한 송이에서 시작된 작은 선행이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꽃을 피웠습니다. 그리고 그 꽃들은 지금도 계속 피어나고 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세상의 모든 시든 것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으며 할아버지는 집으로 가는 길에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여보, 우리가 시작한 일이 이렇게 커졌어요. 당신도 하늘에서 기뻐하고 있죠? 별들이 반짝입니다. 마치 아내가 대답하는 것처럼 할아버지는 미소 지으며 걸음을 옮깁니다. 내일 또 만날 사람들을 생각하며 전할 꽃들을 생각하며 시든 꽃에 담긴 사랑은 결코 시들지 않습니다. 그 사랑은 오늘도 누군가의 마음에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